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디자인 1 수업을 맡게 된 권명호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재택 수업으로 2주 동안 수업을 일단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학생들도 모두 건강 챙기시고요. 이 수업으로 일단은 첫 번째 1주차 수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려야 되겠죠. 사진은 없습니다. 사진은 직접 학교에서 얼굴을 그냥 보고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경운대학교에서 석사로 졸업을 해서 경운대, 대구예대, 영남이공대 등등 학교들 다니고, 그리고 프리랜서로 바꿔 말하면 어떻게 보면 백수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력에 대한 건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잘 가르쳐 주느냐가 관건일 건데 위에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 제 전화번호 그리고 이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새벽까지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럴 때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문자, 카톡, 전화 다 상관없이 오히려 아침에 전화하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메일 주소가 있는 이유는 저는 모든 과제를 다 메일로 받습니다. 제가 제출 기한이나 이런 양식 같은 것들도 다 정해서 과제를 제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보내주시고요. 메일 주소가 skynuguli@한메일.net입니다. 소리 내서 읽어서까지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다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 기한 전에 메일 보내고 그 다음 저한테 연락을 해서 잘 갔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튀어넘어왔니? 지워줘. 프로그램이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수업 OT, 전체 수업 목표에 대한 것, 수업 세부사항,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영상 트렌드에 대한 부분, 그 영상의 장르와 분류, 그리고 영상 시청 방법의 변화에 대한 것들, 이렇게 총 4파트로 나눠봤는데요. 딱 보기에도 되게 지루해 보이죠? 지루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을 작업함에 있어서 어쩌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이미 습득을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굳이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 트렌드에 대한 것, 그리고 기획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교수님과 토론이나 이런 의논들을 하면서 배워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나가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확립을 해 놓아야 되는 부분들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거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꼭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파트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전체 수업 목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의 목표는 지금 여기 기획의 확실한 이해, 기획서 작성 방법, 기획에 맞춘 촬영과 편집, 그리고 상영회를 통한 피드백,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이 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획에 만든 결과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획을 했다면 그 기획과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저도 그게 힘들고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획 단계에서 좀 뭔가 세밀하게 기획을 하지 않고 촬영이나 편집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몸으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여기 촬영 장소 괜찮다 해서 촬영을 그 다음날 갔는데 사람이 많거나
옆집에 개가 너무 짖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네이버나 다음에 로드뷰를 보고 여기서 촬영하자 해서 갔는데 전혀 다른 장소가 되어 있다든지, 뭐 이날 다 촬영하기로 해서 장비나 그리고 배우나 이런 거 섭외 다 해놨는데 밖에 비가 온다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자체를 모두 기획에 녹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비가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기획한 그 스토리 안에서 최대한 비가 올 수도 있는 날 촬영에 대한 것들은 최소화를 하고, 뭐 그렇게 내 상황에 맞게 기획을 진행을 하고 어떻게든지 결과물이 그 기획에 맞도록 나오게 하는 그 방식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한 기획과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는 게 지금 제가 이 영상 편집 디자인 1 수업의 최종 목표이기도 한 만큼 여러분들은 기획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세부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수업 계획서를 그 종합 포털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 여기보다 더 세밀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업 계획서에 대한 내용들은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리프로덕션 기획서에 대한 내용을 하루 4시간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차후에 뭐 더 필요한 설명이 있다면 조금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더 이해가 빨라서 앞부분의 걸 당겨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예로 지금 당장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은 이 12주차부터 이렇게 진행이 돼요. 사실은 이 11주차 렌더링에 대한 것들은 뭐 프리미어에서 렌더링 창을 띄워서 하는 것들로 시작을 하겠지만, 하지만 실제로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한 3시간 정도는 이론적인 수업부터 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이 프리미어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만지면서 이제 배워보는 그런 것들로 꾸준하게 이 프로그램을 내가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아무튼 이 수업 세부 사항에 대한 것들은 수업 계획서를 열람을 하는 걸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5주차까지 해서 결과물 상영회입니다. 상영화가 아니고 상영회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자, 다음 성적 산출 방법입니다. 이 성적에 대한 산출 방법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중간 과제 20%, 기말 과제 30%, 그리고 과제가 20%, 출석이 20%고 기타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과제는 이 중간고사 기간에 본인들이 작성한 그 기획서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발표 점수까지 포함한 기획서를 중간 과제로 제출을 받아서 채점을 할 예정이고요. 기말 과제는 이제 그 영상, 기획서로 한 그 영상을 그대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한 그 영상을 상영회를 하면서 또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발표 점수를 포함한 그 영상 상영회에서 나오는 그 영상을 토대로 채점을 할 예정이고요. 과제는 사실 제가 많이 내는 편이에요. 많이 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제들,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할 수 있는 과제들을 꾸준히 내줄 생각이에요. 그거는 이 수업 때만 너무 딱 치중해서 하고 일상생활에서 너무 잊고 살지 말라고 주는 과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다음 주 이제 오늘 수업에 대한 거니까 과제가 안 나갈 거고요. 다음 주 수업 때는 과제가 나갈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영화를 볼 때 혹은 뭐 드라마도 상관없습니다. 드라마에서 이제 크레딧이 올라가죠. 영화도 그렇고요. 올라가는 데서 촬영 감독은 무슨 일 하는지 알겠어. 지미집 감독 지미집 하는 거 알겠어. 근데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이지? 라는
그것을 하나 찾아서 이 일이 나는 어떤 거 하는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거더라를 뭐 한글로 해서 레포트를 장황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메모장에다가 적당히 적어서 텍스트 파일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 형식으로 뭐 그런 류의 과제들이 나갈 거예요. 장황한 과제들은 절대 나가지 않을 거니까 과제에 대한 부담은 덜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제는 그래서 과제는 제출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아마 점수가 책정이 될 거기 때문에 기본 점수라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과제는 항상 기한 내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이 있죠. 출석 점수가 20%로 돼 있는데 이제 상당히 높게 잡혀 있는 거는 어떻게든 와서 수업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출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회까지 결석을 하게 되면은 그냥 F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꼭 출석 체크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타 10%에 대한 것들은 제가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산점을 뭐 1점씩 주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점수니까 그 가산점에 대한 것들 놓치지 마시고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적 산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거나 한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대면 수업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상의 트렌드입니다. 뭐 영상 컨텐츠의 역사, 뭐 영상 제작 트렌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 지루할 것 같지만 정말 간단하게 끝낼 거니까 이거 틀어놓고 지금 안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 거 아니죠? 내가 여기서 욕을 해도 모를 것 같은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영화관을 예전에는 갔었다면은 TV가 보급되면서 이제 뭐 TV 계속 보다가 컴퓨터나 뭐 이런 기기들로 영상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은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확립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현재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그리고 영상 제작을 하면서 그 다음 세대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먼저 볼게요.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장소의 제약이 있었어요. TV가 보급되기 전에 영화가 우리나라에는 몇 년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꼭 영화관을 갔었어야 됐어요. 그거 뭐죠? 축음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악기를 통한 그런 음악들을 듣기 위해서는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그런 곳으로 갔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귀족과 부유한 층에서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었겠죠. 이제 축음기라는 게 발명이 되고 그리고 이 오디오가 보급화가 되면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노래를 들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영화관 같은 경우에 장소의 제약이 필요했었죠. 이제 꼭 그곳을 가야만 그곳 영화를 볼 수 있는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세대였다면 거기서 TV가 보급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또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무조건 TV 앞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제약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스마트폰, 뭐 휴대폰 아니면 뭐 태블릿 PC라든지 혹은 PC로 언제나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게 된 만큼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영상 컨텐츠가.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제약이 어느 정도 필요한 시기가 왔고요.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그런 제재들을 많이 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이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불과 3년에서 4년 전쯤만 해도 유튜브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보진 않았어요. 4년? 5년 전쯤이라고 할 수도 아니지, 강남스타일 벌써 몇 년 전이야.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무튼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스마트폰, 여러분들은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을 했겠지만 저는 뭐
가로 본능 때부터 휴대폰을 사용했던 사람이라서 나도 모르게 이 기술들이 나한테 흡수가 되는 상태가 되면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거나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원래 있던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한 분석을 해야 그 다음 세대의 어떤 영상이 더 트렌드에 맞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트렌드로 넘어갈 것인가, 그리고 트렌드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았는데 정도의 분석이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거는 이 정도만 일단 알고 있더라도 차후에 또 지금은 이제 또 플립폰이 대세죠. 접히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것들. 그러면 이 접히는 디스플레이에서를 통해서 뭔가 또 괜찮은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 뭐 그게 아니라면은 4K가 보급화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4K 모니터나 이런 것들이 가정집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황은 또 아니죠. 뭐 그런 상황에서 이 4K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까지도 중요합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그렇지만 뭐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많이 따를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뭐 어떤 컨텐츠 하나가 뜨면은 너도 나도 그 컨텐츠를 따라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또 어떻게 제재가 될지, 뭐 차후엔 어떤 식으로 넘어갈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21살, 22살, 23살, 24살까지도 제 수업을 듣겠군요. 뭐 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더 어린 사람도 있겠지만, 내 나이에 무슨 분석을 해라는 생각은 절대로 틀린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이 아니라요. 어떤 영상을 제작을 하든지 간에 그런 분석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영상 보실 때는 분석을 꼭 하시면서 보도록 해요. 자, 잔소리가 너무 길었습니다. 자, 영상 콘텐츠의 역사 이후에 제작 트렌드에 대한 거를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미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이 희귀한 기술력이었죠. 되게 고급 기술로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파트 자체가 엄청나게 세분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촬영이면 촬영, 카메라 만든 사람 따로, 삼각대 드는 사람 따로, 붐마이크 드는 사람 따로, 뭐 오디오를 동시 녹음하는 사람 따로, 그리고 편집하는 사람 따로. 지금도 물론 영화 편이라든지 드라마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 시장보다 점점 더 커지고 있는 1인 미디어 세대로 넘어오면서 이 카메라가 보급화가 되고, 그리고 편집하는 이 편집 프로그램이 또 보급화가 되면서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과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 문화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상도 촬영할 줄 알아야 되고, 색보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수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수음한 그 음성이라든지 그런 오디오 파일을 또 보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편집을 했을 때 어디서 어떻게 볼지에 따라서 자막 크기의 변화부터 로고 파일을 만들 수 있는 CG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모션 그래픽에 대한 것까지 시작해서 심지어 기획까지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1인 미디어로 진행할 때는 모두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전체 프로듀서가 되려면 이 모든 부분을 다 세분화된 부분들 다 알고 있는 상태가 돼야지 더 좋은 기획과 더 좋은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에서는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선을 일단 제시를 하고요. 길을 일단 제시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발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머리도 바뀌었고, 자, 영상 트렌드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거에 대한 거, 컨텐츠 역사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인지를 하고 앞으로 영상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영상이 제작되는구나, 앞으로도 이런 영상이 또 나올 수도 있겠구나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영상 많이 보잖아요. 그때마다 약간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파트 3. 영상의 장르와 분류라고 되어 있고, 뭐 영화, 드라마, 광고, 바이럴, 유튜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놨는데, 이 장르와 분류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이유부터 아셔야 되는 게, 각각의 포맷이 어느 정도 있어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볼 때 물론 16대 9의 사이즈의 비율로 볼 수도 있지만 옆으로 좀 더 긴 사이즈가 나오죠.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정해진 포맷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단편 드라마도 충분히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상업적으로 보는 표준적인 스탠다드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뭐 16부작, 뭐 20부작, 뭐 50부작부터 100부작까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시나리오가 큰 틀의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거를 언제 어떻게 딱 끊어서 다음 회차에 또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드냐부터 뭐 광고를 어떻게 보여줄지 뭐 PPL 어떻게 할지 이런 것까지도 뭐 다양하게 정해져 있고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정해져 있죠. 왜냐면 뭐 돈이 많으면 1분짜리 뭐 2분짜리 광고를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한국 광고 이 코바코에 들어가서 공익광고협의회라든지 그렇게 가면 단가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방송 앞에는 몇 초 정도의 시간이 있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15초 단위로 이렇게 광고 금액이 매겨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15초라고 하면 15초 만에 어떻게 내가 광고하고자 하는 이 제품을 더 임팩트 있게 심어줘서 더 많이 팔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뭐 1인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초코칩이라든지 초코칩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던져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기획도 하고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제작도 해서 이제 홍보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좀 더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그 앞에 있는 요 세 개보다는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만큼 단가가 싸니까 진행을 하는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도 아니죠. 꽤 많이 이전부터 핫해서 지금까지도 가장 핫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한 영상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아직 영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탠다드한 게 있다. 많이 이 테두리를 벗어난 작품이다 아니다의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시대가 왔죠. 오히려 스탠다드하다에 대한 스탠다드한 영상이다라는 뭐 말했던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이렇게 만들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시장이 바뀌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적응하고 진행을 하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유튜브에 대한 것도 그냥 보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분류에 대한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영상 시청 방법의 변화입니다. 문화적 변화와 기술적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만들어 봤는데 사실 요 땡큐 나오기 전에 자 기술의 발전과 문화적 발전이 같이 회전을 하면서 계속 발전을 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영상 기술에 대한 것들이 발전을 해서 제일 초창기에 나왔던 이제 기차가 달리는 영상을 상영을 했대요. 제일 처음에 영화관 같은 그런 곳에서 그때는 사람들이 막 진짜 기차가 자기 앞으로 오는 줄 알고 흑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오는 줄 알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로 되게 신기한 기술이었겠죠. 되게 신박한 기술이었겠죠. 거기서 이제 영상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스토리 라인이 들어간 영상들이 영화로서 나오게 되면서 영화관들이 나오고 여러분 세대는 알지만 야인시대에 나왔던 구마적에 있었던 데가 어디지? 무튼 그 무슨 관이 있는데 종로가에 거기도 영화관이었어요. 사실은 이 영화관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희귀한 시대였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영화를 보게 되면은 뭐 중간에 예전에는 영화 자체가 한 6시간짜리 영화도 있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4시간 17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가서 영상을 봤단 말이죠. 그렇게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또 TV에 대한 기술이 또 발전하면서 이제 집에서도 TV를 시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기술의 발전과
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이 문화적인 발전, 혹은 지금은 이제 문화적인 발전으로 어떤 걸 원하는가에 대한 것을 캐치하고 또 다시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죠.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기술의 발전과 문화적 발전의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상을 소비하고 있죠. 학교 오는 길에도 휴대폰을 보면서 영상을 많이 볼 것이고, 수업 쉬는 시간에도 휴대폰으로 혹은 TV, 컴퓨터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재미가 있다 재미가 없다를 스스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내가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그 영상은 아니나 다를까 조회수가 많고, 이제 영화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화 평론가 그리고 관객들의 평점 이런 것들로 갈리는데 나랑 차이가 있는데 될 수 있는데, 이 유튜브 개념에서는 조금 더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하죠. 좀 매니악적인 스타일의 영상도 충분히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유명해지는다는 점은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거고요. 일예로 이야기를 하자면 10년 전에, 이제 15년 전 얘기해야 되나요? 그 10년 전이 맞을 거예요. 10년 전에 사람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그 영상 컨텐츠의 길이보다 현대인이 이 영상 컨텐츠를 소비하는 이 시간이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10배가 맞나? 100배라고 했나? 저는 얼추 10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10년 전이면 제가 24살 때겠네요. 여러분들 나이 때쯤엔 영화나 이런 것들을 어둠의 경로든 아니면 영화관을 직접 가서 보든 TV를 보든, 그때보다도 지금은 사실 일을 안 할 때는 거의 영상을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런 것들, TV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럴 것 같고요. 10년이 아니라 사실 20년 전이면 여러분들 태어날 때쯤인가요? 그때쯤 세대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은 거의 100배 이상을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상적인 부분이 붐이 일어나서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직접적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고 그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4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고찰을 하고, 그리고 원래는 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작업해야 될 그 영상, 어떤 걸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토론을 하고, 그리고 거기 부분들에 대한 건 조율을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갖지 못한 점이 상당히 많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차후에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이 과제 제출을 받아야지 출석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제는 여러분들이 그 영남이공대 종합포털 사이트에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본인 얼굴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네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올려서 그게 올라갔다는 거를 인증할 수 있는 스크린샷을 찍어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얼굴과 그리고 이름을 보고 제가 매칭을 해야지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친근하게, 그리고 이름을 외워야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해서 제가 과제를 받았을 때 알 거 아닙니까? 이 과제가 좀 부당하다, 왜 사진을 올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빈 사진을 넣고, 그러니까 사진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 스크린샷을 찍어서 저한테 주셔도 무방합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사진을 올려라고 하느냐에 대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과제 제출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진이 올라간, 그리고 거기에 뭐 주소나 이런 것들 적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포토샵으로 가우시안 블러라든지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본인 이름 그리고 본인 사진이 있는 그 스크린샷만 찍어서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2주차 수업도 재택 수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2주차 수업 때는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